안녕하세요 여러분, 희주입니다. 구독자 15만 감사합니다. 배경이 다르죠? 여기는 새롭게 이사한 집이고요. 대체 어떻게 구했는지는 브이로그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시간이 조금 늦어가지고 ASMR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15만 기념으로 뭘 할까 하다가 안 그래도 Q&A를 안 한 지 꽤 됐더라고요. 이 집 업데이트 해야지, 나무위키 업데이트 해야죠. 이 영상을 토대로 업데이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스타로 무무를 받았고요.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을 토대로 저희 삶을 한번 통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명. 인스타로 팔로우하는 분들은 제 본명을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지호고요. 알지자의 클호입니다. 어쩌다 이지호라는 이름을 갖게 됐냐. 첫째가 이지훈이어서 둘째는 여자든 남자든 간에 그냥 이지호. 그래서 큰 의미였고요. 나이는 03년생입니다. 그래서 생일은 2월 23일. 23, 만으로 22이고 제 인스타 아이디가 이조조 23이잖아요. 23이 제 그냥 생일입니다. 23일. 다음, 스펙. 키를 한번 잴까? 20살에 병원 가서 쟀을 때 160.2였거든요. 근데 더 큰 것 같아. 느낌이 아니야. 엄마랑 같이 쟀을 때 키가 비슷해. 엄마랑 1cm밖에 차이 안 나. 그럼 몸무게는 지금 한 48 정도 될 거예요. 최근에 쟀을 때가 47점 몇이었는데 보통 48, 49 왔다 갔다 그리고 카메라 각도가 지금 완전 이상한 게 아직 짐 정리가 안 돼서 꽤 더러워요. 보여드릴까요? 원래 다 이러고 살잖아. MBTI는 ESTJ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요즘 좌우명, 마음가짐은? 근데 여러분들은 본인만의 좌우명을 다 갖고 있나요? 내 좌우명은 이거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남들은 어떤 좌우명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것저것 서치를 해서 아니면 내 삶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얻는 게 좌우명이잖아요. 좌우명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거창한 건 없고 살아가면서 항상 명심하고 있는 건 있어요. 항상 감사하자,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자 인 것 같아요. 사실 모르겠어. 좌우명 없음. 뭐 없는 걸 어떡해. 뭐 지어낼 수도 없고. 30살까지 이루고 싶은 꿈, 앞으로의 꿈과 목표. 7년이 남았네요. 7년 안에 예신이거나 아니면 결혼을 한 상태였으면 좋겠고요. 거창한 꿈은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서울에 내 집 마련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거창한 꿈은 없는 것 같아요. 커리어적으로는 옛날에는 뭐 사업에 대한 생각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생각을 할 시간조차 없어.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 목표는 졸업밖에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졸업을 해버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보통 학생 신분이 더 좋다고 하는데 학생 신분 너무 좋지. 나도 누리고 싶지. 근데 지금 어차피 못 누리니까 이렇게 된 이상. 그래서 빨리 졸업을 해서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훈님 가치관 순위가 어떻게 돼요? 이거 띄워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너무 많다. 진짜 딱 3개만 꼽아야 된다면? 진짜 개 어렵다. 성장, 신앙, 가족인 것 같습니다. 행복? 근데 이게 3개가 있으면 행복은 하니까. 이건 솔직히 매달 바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대 관련해서 질문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교대생이니까. 일단 교생 브이로그는 지금 왜 내려갔나요? 이건 약간 썰이 있는데, 저는 교생 실습 나갈 때마다 브이로그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브이로그를 찍었고, 교생 실습 브이로그를 찍을 때 학교에 허가를 받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내 일상을 찍는 거니까. 그리고 다 모자이크를 하니까. 근데 이번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내려달라고 했고, 그래서 내리기 전에 더 모자이크를 하고 특정될 수 있는 몇 학년 몇 반이라던가 뭐 그런 것도 싹 다 잘라서 편집을 했는데도 내려달라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학교를 통해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교무처를 갔답니다. 네, 교무처 가서 2025년 최악의 2주였고 그 최악의 2주를 어떻게든 웃음으로 승화시켜서 편집을 열심히 했는데 또 다시 영상도 못 올리고 내리니까 그때 멘탈이 좀 바사삭 나가기는 했었어요. 근데 뭐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앞으로 교생 실습 브이로그를 못 찍을 것 같아요. 학교 측에 허락을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복잡해지고 실습에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아쉽게 됐습니다. 교대 생활 만족도가 궁금해요. 솔직히 그렇게 만족도가 높진 않아요. 제가 교사가 꿈이었을지언정 임용고시를 준비했을지언정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 같은 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의미 없는 수업들이 많다?
어쨌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을 봐야 되는데 그 임용 시험과 관련되지 않은 과목들이 너무 많고 그 과목들이 시간을 너무 빼앗아요. 의미가 없어. 근데 필수야 다. 되게 비효율적이다. 그냥 등록금을 내고 내가 왜 이런 수업을 듣고 있어야 되는 거지? 하는 수업들이 꽤 많아요. 교대생들 공감하실걸요? 네, 그래요. 그리고 다른 학교랑 달리 교대가 학점이 좀 많아요. 고등학교처럼 고정시험한표가 꽉 차 있어서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교대 진학 후 후회한 적은 없는지, 다시 돌아간다면 종합대를 선택할 건지. 일단 교대 진학 후회는 절대 없고요. 왜냐면 내가 실제 초등학교 가서 실습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교대 생활 중에서 교생 실습이 가장 영향이 커서 교대로 안 왔으면은 교생 실습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을 거고, 실습을 해본 결과 교사라는 직업은 나랑 잘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유튜브도 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맞춰서 점점 진로를 이쪽으로 튼 것 같기는 해요. 종합대는 그리고 학점을 챙겨야 되잖아. 근데 교대는 학점을 챙길 필요는 없다. 교대 생활 구체적으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뭐 다른 대학이랑 똑같아요. 그냥 수업 듣고 끝. 그래서 일상의 조각 요즘에 안 찍는지, 맥락 없는 브이로그 원한다, 이런 요청이 은근 많더라고요. 제가 진로를 확정은 아니지만 유튜브 쪽으로 슬슬 틀어볼까 하는데 브이로그가 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물론 브이로그를 찍는 것도 좋아하고 편집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브이로그를 하나 제작하면 제 일주일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영상 하나를 위해서 매일같이 촬영하고 매일같이 편집해야 겨우 나와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일상이 아예 없더라고. 그리고 영상도 많이 올리고 싶고 그래서 브이로그를 많이 찍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맞는 편집자님을 빠른 시일 내에 좀 구해서 저도 브이로그를 많이 찍고 편집을 해볼 수 있게 노력을 하는 중이고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 인플루언서 병행하는 거 안 힘드시나요? 제가 인플루언서 Am I influencer? 크리에이터 생활을 병행하는 건 안 힘든지 물어본 거. 개 힘들어요. 이주의 삶은 있되 이지호의 삶은 과연 있을까? 이렇게 대충 만든 것 같은 영상도 제작하는데 꼬박 한 이틀 이상은 걸리는 것 같고요. 계속 편집을 한다고 쳤을 때 절대적인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쇼츠도 하고 릴스도 하고 게시물 돌리고 스토리 돌리고, 스토리는 요즘 잘 안 올리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이지호를 보면은 지쳐있고 에너지 없고 피곤해 있어서 동태눈깔입니다. 근데 뭐 해야지 어쩌겠어. 내가 정한 길인데. 안 그래? 그냥 살다 보면 사라지는 거야. 그냥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가끔은 지쳐요. 경제뉴스 채널 더 이상 안 하시나요? 경제관념을 어린 나이에 가진 것도 신기해요. 포스트 버튼 아니면 뉴스릴스 왜 경제 안 하냐, 하루에 한 번씩은 꼭 DM이 오는 것 같고 우물에서도 정말 많았어요. 저도 경제가 너무 하고 싶거든요. 채널 운영을 멈추고 나서부터 저도 경제에 손을 놓게 되었어요. 관심사는 경제고 내 목표도 경제적인 거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경제에 계속 발을 들여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학업과 이지우 이조 채널을 병행하는 것도 벅차서 차마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채널을 했을 때는 제가 휴학했을 때예요.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었을 때라 가능했던 거고 아마 근 2년간 졸업할 때까지는 경제 채널을 다시 운영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유가 생겼을 때 다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제 채널을 운영을 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고, 왜냐면 스피치도 많이 개선이 되고 지식적인 게 계속 들어오고 내가 계속 공부하고 그거 폼 많이 들어요. 일단 신문을 구독을 해서 신문을 다 읽고 중요한 내용을 선점을 해요. 그리고 선점한 거를 팩트 체킹 해야 되잖아. 뉴스마다 정치 색깔도 좀 섞여 있고 그래서 쭉 찾아봐. 그 다음에 요약을 해.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써. 촬영을 해. 편집을 해. 캡션도 만들어. 그리고 업로드하는 거예요. 그 1분짜리를. 물론 경제 채널을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니까 되게 스마트한 느낌이 들고 사람들이 막 정보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되게 보람찬 일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다시 하고 싶긴 한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즘은 가끔 전 그냥 멍청한 감자 같아요. 말도 잘 안 나오고 고여있는 느낌이고 나도 좀 공부라는 걸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가끔 현타가 오긴 합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런 연도도 있는 거죠. 그쵸? 이런 거 보면은 제 좌우명이 약간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사라져,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네. 과정은 되게 복잡한데 결론은 뭐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교대 진로에 관련된 얘기를 해봤고 지금부터 짜잘짜잘한 질문들 호로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짝사랑 해본 적 있는지? 네, 없어요. 없으세요. 그냥 남자가 막 선배 짝사랑하고 이러고 싶었는데 한 번도 없었고요. 다음, 연애 로망.
연애 로망이 원래 없었는데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생기긴 하더라. 떠대를 너무 하고 싶고요. 근데 그냥 떠대가 아니야. 좀 멀리 운전을 해서 일단 드라이브스루 무조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이 장을 보고 펜션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약간 그런 거? 꼭 떠대가 아니어도 돼. 커플끼리 어쨌든 섞여서 같이 놀러 가는 거? 그게 로망입니다. 단 둘이서 하는 건 아직도 그거긴 해요. 같이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치킨 뜯어 먹는 거. 연애를 하게 된다면 남사친, 여사친 어디까지 허용 가능하실 것 같나요? 일단 남사친, 여사친부터 있는지 물어보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바사예요, 진짜. 대학교도 사실 과바과라 왜 매일같이 붙어서 야작하는 그런 과들은 남사친, 여사친이 대학교에서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남사친, 여사친은 고등학교 때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 돼서는 이제 내 자아가 생기고 내 삶이 생기니까 친구를 사귀려면 내 돈과 에너지와 체력을 다 써야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걸 안 써도 그냥 만나. 그 어떠한 호감이 없어도 매일같이 만나야 된다면 성인 돼서는 조금이나마 인간적인 호감이 있어야 그 사람을 만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된다면 밤에 단둘이 술은 진짜 개친하면은 고등학교 때 친구면은 오케이라고 할 것 같고, 성인 돼서 만난 사람이면은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요. 저 나름 개방적이지 않나요? 제 이상형은 그때 영상에서도 말했고 추가적으로 몇 개를 더 말해보자면, 그때 뭐 말했는지 사실 기억도 안 나. 일단 신앙, 그때 종교적인 얘기를 했나? 한결같은 남자? 은근 없는 거 아시죠? 연애 1년차 때도, 연애 15년차 때도 나를 바라봐주고 나를 귀여워해주고 나를 사랑스럽게 봐주는 그런 남자? 엔조이 커플님의 손민수님 아니면 아요 커플의 요미님처럼,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그렇게까지 애교쟁이거나 그렇게까지 다정하지 않아도 돼. 1년차 때 장난스러웠으면 15년차 때도 장난스럽고 그런 사람? 그리고 저랑 같이 뭘 배우거나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집순이보다는 어쨌든 뭘 계속 배우려고 하는 사람,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 굳이 나랑 같이 안 해도, 나랑 하면 좋긴 하겠지만 굳이 나랑 같이 안 하더라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던가 배우고 싶은 게 생겨서 학원을 등록하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자기 개발 좀 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걸 바라나요? 내가 그러니까. 다음, 학창시절 짧은 연애썰. 제가 세미 모쏠이잖아요. 그냥 귀엽습니다. 특히 중학생들이 하는 그런 연애 아시죠? 학교에서 말도 잘 못하고 그냥 카톡하고 학원 끝나고 그냥 집 데려다 주는 정도? 네, 그런 썸을 그냥 좀 오래 탔던 것 같고요. 이 친구가 이거 볼 것 같긴 한데, 한 달 사귀고 나서 같은 반이었어가지고 친구까진 아니고 어색한 친구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걔 영수라고 할게요. 영수가 우리 반 애들이 모두가 다 알게끔 걔가 날 좋아한다는 사실을 쫙 분위기를 까는 거죠. 뭔지 아시죠? 그래서 나도 알게 돼. 이제 썸을 탈 수밖에 없는 분위기야. 그렇게 조성을 해요. 그것도 영수의 스킬 중 하나가 아닐까. 공개 썸, 공개 연애 하고 한 달 뒤에 헤어진네. 짱구 왜 좋아해요? 이거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귀염뽀짝한 강아지, 쿼카, 고양이, 사실 이런 캐릭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저는 짱구를 귀여워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가끔 짱구 배경화면 공유 아니면 짱구 굿즈 해서 보면은 짱구를 되게 귀엽고 러블리하게 그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짱구고요. 하나도 안 예뻐요, 제 눈에는. 제가 짱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극장판만 보거든요. 짱구의 성격 때문에 좋아합니다. 평소엔 엄청 장난꾸러기인데 무슨 일이 발생하면 가장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고 가족을 가장 우선시하고 방범대 간의 의리가 너무 뛰어나. 이 지구의 평화를 자기가 지켜야 돼. 얼마나 멋있어. 가족의 감동 스토리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짱구 옛날 극장판을 보면은 옛날에 할머니 집에서 여름방학 때 선풍기 틀어놓고 오빠랑 짱구를 보던 그런 향수에 젖어서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 0802 2조의 뜻. 제 업무 문의 메일이 0802 2조예요. 그래서 그 0802가 사실 시즈니들은 바로 알죠? 네, 마크 생일이고요. 이 이메일을 그때 만들었는데 이걸 업무 메일로 쓰게 되면서 메일을 한번 만들면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계속 0802로 가져가는 거고, 지금은 큰 뜻은 없습니다. 그냥 마크를 좋아하긴 하는데 덕질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응원으로 좋아하는 거고, 0802 숫자는 이제 뭔가 마크 생일로 기억난다기보다는 그냥 숫자 4개, 뭔지 아시죠? 덕질 오래 했던 분들은 다 공감할걸요? 나만의 고유 숫자가 생긴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직 시즌이신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네, 아직 약간 세모네? 시즌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NCT를 좋아라 하지만 시즌이가 맞다고 하기에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애매합니다. 세미 시즌이? 그리고 학생 때 그렇게 가성비 있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고의 도파민이죠. 저는 학생 때 아이돌 파는 거 너무 추천하고요. 대신 너무 깊게 가면 안 돼. 네일이나 페디큐어는 안 하나요? 20살 때 네일 두세 번 받아본 이후로 다시는 안 받으리라 라고 마음먹었어요. 일단 돈도 돈인데 한 번 받으면 끊을 수가 없어. 요즘은 그냥 짧게 자릅니다. 조금이더 흰색 좀 자랐네. 이렇게 흰색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자르는 편입니다. 이제 좀 잘라야 돼. 그냥 깔끔하게. 오늘 최근에 좀 다시 해볼까도 하다가 그 강을 건너지 않겠어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닝 페이스 주 몇 회 하는지. 이 러닝 페이스가 여러분 잠이랑 자기가 밥을 언제 먹었는지에 따라서 정말 달라져요. 이 러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밥을 3시간 전에 먹어야 가장 잘 뛰어지고 그 전날 밤에 잠을 푹 자야 잘 뛰어져요. 잠을 조금이라도 못 자거나 아니면 밥을 막 1시간 전에 먹었으면 러닝 페이스 그냥 개쉣대. 그래서 컨디션 전 좋을 때는 3-4km 달렸을 때 6분 기억이었나? 이 정도로 뛰고 진짜 힘들 때는 7분 30초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어요. 케바케인데 그렇게 느리지도 그렇게 빠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평균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러닝을 정말 많이 할 때는 매일매일 뛰었고요. 요즘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시간이 없어서 마음 같아서는 매일 뛰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뛰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뛸까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버려서 못 뛸 것 같습니다. 언니처럼 옷 잘 입고 화장 잘하고 싶은데 이걸 깨우치는 방법. 영상을 많이 찍어봐라. 과거 영상 보면은 옷 정말 못 입잖아요. 지금도 잘 입는 편은 아닌데 근데 그때는 제가 나름 잘 입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있던데 옷 잘 입는 것 같은데 왜 못 입는 컨셉인가요? 이게 컨셉이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그냥 괜찮게 입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 못 입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방구석 룩북을 한 50편 정도 찍으니까 나아지면서 요즘은 그냥 독특한 옷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옷을 잘 입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옷에 관심을 일단 가져서 사람들이 뭘 입는지를 좀 봐야 되고 내 모습이 어떤지 객관화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를 촬영을 하든 사진을 찍든 전신샷으로 찍고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베스트. 그리고 화장 잘하고 싶은데 이것도 얼굴을 많이 찍어봐야 아는 것 같아요. 원래 눈썹도 막 엄청 진하고 막 그랬는데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고치면 더 예뻐질 것 같다 해서 좀 수정해보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내 모습을 많이 봐야 깨닫는 것 같아요. 요즘 즐겨 듣는 노래 윤하님 거 많이 듣고 있어요. 밴드 음악, 락 음악 아니면은 그냥 인디플리 쳐가지고 좀 잔잔한 노래 많이 듣습니다. 아니면 그냥 팟캐스트. 그래서 팟캐스트 질문도 좀 있었는데 스토리에 올렸던 미국 팟캐스트 뭐냐고 하하 시스터즈라고 교포 여자 3명에서 하는 그 팟캐스트랑 근데 이분들은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그냥 브이로그도 다 재밌고 그리고 하나는 Basically Unfiltered인가? 라고 그냥 여자 둘이랑 남자 둘 따로 하는 팟캐스트였는데 그 넷이서 같이 하는 걸 하나 파서 그냥 수다를 떨어제끼는 그런 팟캐스트입니다. 그래서 유익하지는 않고 그냥 재미있어서 듣습니다. 그다음에 다이어트 팁. 솔직히 바쁘게 살면은 장땡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없으면 음식 생각밖에 안 하게 돼요. 뭘 먹지 마라, 이거 먹어라, 보조제 뭐 먹어라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냥 바쁘게 살면은 저절로 양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절로 공복 시간도 지켜지고. 닮았다고 들어본 연예인은? 저 김사랑님 정말 많이 들어봤고요. 이건 진짜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아닌 뉴진스 혜린님을 닮았다는 소리 진짜 조금 듣긴 했어요. 1톤 트럭에 한번 밟고 지나간 혜린님이랑 하츠 투 하츠 스텔라님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분 자, 이렇게 이 정도가 조금 휘뚜루마뚜루 질문들이었고 이제 조금 딥한 얘기, 그렇게 딥하진 않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하고 계신지. 인간관계 형성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어디를 새로운 데 가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어디를 가면은 나에게 맞는 사람들이 보여서 그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것 같고 그걸 유지하는 방법은 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막 친해지려고 아등바등 하면은 나만 스트레스 받고 그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실망하고 결국 관계가 또 무너지고 그리고 내가 바쁘게 사니까 인간관계가 좁아지는데 내가 선택해서 좁아진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 사실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는 편이라 그게 유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 감정 다스리는 방법. 긍정왕 같아 보여서. 긍정왕인가? 긍정왕은 모르겠고 제가 감정 기복이 거의 없어요.
우울할 때도 우울한데 우울해지지도 않고 막 화가 난다, 서운하다, 억울하다 그런 게 없어요. 감정 기복 자체가 많이 없는 편이다.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일 때는 최대한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자, 아니면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점을 찾아보자 라는 게 제 좌우명 아닌 좌우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바라볼 때도 아니면 상황을 바라볼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귀여운 면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보세요. 교수님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장기간 꾸준히 달려야 하는 일이나 공부 등의 경우 자꾸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어떻게 하는지. 지금 현재 포기를 하고 싶은데 3-4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아봐요. 그냥 쉬어보세요. 아니면 잠을 자면은 에너지가 좀 생겨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에너지가 없을 때,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다시 올라오면 감정도 그렇고 에너지도 다시 올라오니까 그러면 다시 일할 맛이 생겨요. 그냥 그렇게 매일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 같아요. 플러스 내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 달릴 수밖에 없어. 굶어 죽을 순 없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진짜 오로지 대학만을 바라보고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집중이 안 될 때는 그냥 하루를 쉬었어요. 공부는 하루를 쉰다고 해서 입시가 망하진 않거든요.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하루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라. 보세요.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놀러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푹 쉬어보세요.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러면 다시 뛸 힘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고딩 때 안에서 후회되는 건 있나요? 제가 과거를 돌이켜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선택한 것 중에서 후회한 건 없어요. 더 많이 놀아볼 걸, 일탈 더 많이 해볼 걸. 이런 후회는 안 드는 게, 만약에 제가 그렇게 놀았으면 제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겠죠? 그래서 과거의 공부를 놓지 않으려고 발악을 했던 이지우에게 참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성격적으로 돌이켜봤을 때는 제가 그 당시 ENFP였거든요. 내 감정대로만 행동을 했던 인간이에요. 그래가지고 감정적으로 휘둘렸던 것, 감정 소모를 조금 했던 그런 부분은 후회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없었으면 지금처럼 단단해지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야 했겠다 싶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는 것 같아요. 제가 사춘기가 늦게 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왔어요. 근데 사춘기가 막 반항하는 그런 사춘기가 아니라 입시 스트레스랑 같이 온 사춘기여서 나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만 해. 그러니까 모두가 나를 위해서 배려를 해줘야 해. 이건 당연한 거야. 이 마인드가 지배가 돼가지고 엄마랑 아빠한테 굉장히 싸가지 없게 굴었고요. 효년이었어요. 그래서 그건 약간 후회가 됩니다. 스미마생. 지호님만의 번아웃 극복법. 우울할 때 본인만의 루틴이 있나요? 저는 우울의 우자도 모르고 살던 인간이었다가 재작년에 자취를 하고 나서부터 개 큰 우울에 시달렸고요. 그러면서 번아웃도 왔는데 그때 찾은 내 방법이 무조건 운동. 일단 나가서 헬스장을 끊고 운동을 해보세요. 아니면 러닝을 해. 무조건. 운동을 싫어해도 그냥 해야 해.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면은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운동이 답이고, 사람 만나는 거. 자취하면서 처음으로 혼자 떨어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도 안 하고 점점 생각에 잠기고 무기력해져서 우울해진 거란 말이죠. 번아웃 극복법 해서 막 책 읽어보고 맛있는 거 먹고 영화 보고 이러면 어쨌든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그닥 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울할 때 루틴? 우울할 때뿐만 아니라 생각이 복잡할 때, 뇌가 너무 시끄러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글을 써보는 거 너무 추천합니다. 근데 무슨 글을 쓰냐?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쏟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대신에 키보드 추천합니다. 연필로 쓰다 보면은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러면서 내 말 표현들을 정제하게 돼.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지우고 다시 쓰고 예쁘게 쓰려고 하거든요. 그거 말고 뇌 빼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다다다다다 오타 겁나 나도 상관없어. 그냥 내 감정을 주저리 문맥 상관하지 마.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글이 이만큼 쌓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생각의 과정이잖아요. 결국엔 결론을 도출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노션에다가 다이어리 칸이 있어요. 그 다이어리 칸이 매일 쓰는 일기가 아니라 감정 쓰레기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노출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하나 읽어볼까? 작년 2월 3일. 난 왜 이렇게 말을 재미있게 못하고 진지충이 될까? 사람이랑 대화할 때 꼬투리 잡을 생각하지 말고 공감하고 존중해보자. 9월 26일. 학교를 죽도록 다니기 싫어했던 나였는데 학교를 몇 주 가보니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무기력증과 우울증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되어 오히려 가고 싶어진다. 신기하다.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 시간을 모두 제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취를 하고 느낀 건 적막함과 혼자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부담감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래서 본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들지만 통학의 시간을 생각하면 자취가 답이다. 학교를 다니면서 자취하는 게 베스트. 이런 느낌?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비교 열등감에 감정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그다음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런 식으로 자존감 관련 고민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조랭이 분들이. 왜? Love yourself. 일단 자존감이 낮아진 원인부터 찾아봐야 되는데 기가 좀 약하게 태어난 좀 선천적인 것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진짜 그런가? 그래서 주변과 비교를 해서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일단 주변에서 나를 안 좋게 봐서 힘들어하는 분들은 약간 방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멋지고 화려한 연예인분들, 장원영이라던가 차은우님한테도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악플이 달리잖아, 그런 사람들도. 근데도 그걸 극복해서 미디어로 보여지기에는 아무렇지 않게 자기 일을 또 열심히 해나가잖아요. 아니, 연예인들은 나보다 몇만 배나 욕을 더 많이 먹는데 나보다 훨씬 더 잘 살잖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 까짓것 퀸 마인드를 한번 가져보면 좋아요. 그리고 열등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나랑 계속 비교를 하면은 이 사람이 계속 미워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싫어서 미운 게 아니라 나보다 잘나서 미워지고 근데 좀 실증이 나잖아. 그냥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그냥 인정을 하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줘야 끝나는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이 사람보다 이건 더 잘하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냥 인정을 해줘야 돼. 그냥 이 사람은 이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의 팁이 있다면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볼 때 귀여운 면을 꼭 찾아보세요. 막 귀여워 말로 막 칭찬을 해서 귀여워 하다 보면 진짜 귀여워 보이고 이 사람의 귀여운 점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싫어진다거나 비교를 하게 되지 않고 이 사람 그 자체로 보게 되고 이 사람의 매력으로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귀여운 점을 한번 찾아봐라. 사실 남한테 관심을 안 갖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 근데 이거는 선천적인 거잖아. 그냥 디바 마인드 장착합시다 우리. 어쩌라고. 기독교인으로서 영상을 만드는 직업에 대해 고민이 있으셨던 적이 있나요?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학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상을 만드는 직업은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아주 유익하거나 아주 예쁘고 잘생기고 매력적이거나 아니면 자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장벽이 높으니까 결국 세 번째를 택하게 되는데 이 자극적인 거라는 게 솔직히 기독교의 추구미와는 맞지는 않잖아요. 좋게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보통은 선하게 자극적이진 않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으로 조랭이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 컨텐츠가 요즘 혹시 저급하거나 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데 그와 반대되는 이미지인지 반대되는 영향을 주고 있는지 왜냐면 저는 객관적으로 제 모습을 못 보니까 혹시나 안 좋은 방향으로 채널이 굴러가는 것 같다 하시면 저한테 꼭 좀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뷰티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려고 하는 것도 유튜브를 직업으로 삼는 것도 있지만 유튜브를 직업으로 삼는 동시에 이 세 개 중에서 첫 번째 아주 유익하게 정보성 컨텐츠를 좀 발행을 해보자. 그러면 자극적인 거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도출한 것 같아요. 그냥 유튜브 잘 안 되면 20대 후반에 또 1년 공부해서 임용 보지 뭐. 언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나요? 이 질문을 제가 정말 많이 받아봤거든요. 실제에서도. 땡땡자매님은 하나님을 언제 처음 만나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음성을 들어서 만난다거나 한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일상 중에서 스며들어서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얼버무렸는데 근데 왜 지금 탁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항상 사람을 통해서 나 여기 있어, 나 살아있어 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종교를 안 갖고 있는 분들도 보는 영상이다 보니까 딥하게는 말 못하지만 언제 처음 만났냐는 잘 모르겠고 저는 그냥 일상 중에서 서서히 믿음이 단단해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대 초반에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지금 20대 초반이라 제가 이런 꿀팁을 받아야 되는 나이기는 한데요. 그렇다면 이제 막 성인이 된 20살 때 해야 하는 것들 일단 후회 없이 놀고요. 그래야 늦바람이 안 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꼭 한번 해외여행 갔다 와보세요. 경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때 아니면 못 가. 성인 되고 겨울방학 있죠? 그때 가셔야 돼요. 대학교 입학 전에 아니면 대학교 1학년 그 여름방학 아니면 겨울방학 그 이후는 이제 슬슬 친구들이 학점도 챙기기 시작하고 알바를 확 하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시간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경험 때문이 아니라 친구들의 우정 추억을 위해서 이거 하나 더 있다. 술 많이 마시지 말아라. 과거에 이지우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저는 술을 잘 마시는 게 굉장히 멋진 나 되게 강한 여성이야. 약간 이런 뽐뿌에 찼던 시절이 있었는데 돈 아깝고 정말 살찌는 지름길이고 술살 진짜
진짜 안 빠지거든요. 그거 다 뱃살로 가서 안 빠져요. 술 마시면서 친해진 친구들은 오래 안 가요. 술 마시기 전부터 지득히 친했다가 성인 돼서 술 같이 마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술 마시면서 막 친해진 친구들은 사바사긴 한데 저는 끊어졌어요. 술 마시면서 친해졌던 사람들은. 왜냐면 술 마시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유해지고 나도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쪽도 기분이 좋아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안 하니까 그냥 다 좋아. 나랑 안 맞더라도. 그래서 쉽게 친해지는데 그만큼 쉽게 관계가 풀려버리기 때문에 술 잘 마셔도 절제하자. 절제하자. 몸에 좋은 것도 아니고 돈만 아깝다. 건강 챙겨야지. 과거 이지호야. 네, 이렇게 해가지고 15만 Q&A 질문들 답해봤는데 15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꾸준히 봐주시는 조랭이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15만이라는 숫자 지금 생각하니까 엄청 커요. 너무 커. 내가 15만? 너무 영광이고요. 질문 주신 조랭이들 그리고 이 영상 지금까지 봐주신 조랭이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